조선의 대궐에 늦여름의 습한 기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먹구름이 며칠째 햇빛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바쁘게 걷는 나인들조차 버선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어둠이 일찍 찾아온 수라간, 부뚜막의 열기가 가시지 않은 좁은 공간에서 늙은 궁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제 막 만들어진 음식들이 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붉은 빛이 도는 짭조름한 간장게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막 따온 서늘한 생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밥상을 보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라간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나인들은 서로 눈을 맞추지 않은 채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궁궐 밖 시장 바닥의 천민들조차 이 두 가지 음식을 함께 먹으면 복통을 일으켜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철저하게 금하는 상극 중의 상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밥상이 다른 사람도 아닌 조선의 20번째 임금, 병석에 누워 있는 경종의 수라상에 올라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수라상을 든 나인이 굳은 표정으로 걸음으로 옮겼습니다. 길고 어두운 회랑을 지나 임금의 처소로 향하는 동안 바스락거리는 치맛자락 소리만 길게 늘어졌습니다. 등에 차가운 땀방울이 흘러내렸지만 누구도 닦아내지 못했습니다. 침전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눅눅하고 탁했습니다. 수십 개의 촛불이 방안을 밝히고 있었으나 짙은 양냄새와 땀냄새가 뒤섞여 사람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용상의 몸을 기댄 채 앉아있는 경종의 얼굴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의 빛깔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게 패여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힘겹게 들썩였습니다. 경종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 속에서 자란 왕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죽어간 희빈 장씨였습니다. 어머니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아버지 숙종의 차가운 눈빛 아래서 언제 폐위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평생을 시달렸습니다. 그 극심한 스트레스가 어린 세자의 몸과 마음을 천천히 갉아먹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도 신하들은 끊임없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권력을 쥔 노론, 대신들은 대놓고 병약한 임금을 압박하며 이복 동생인 연인군, 훗날의 영조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강요했습니다. 경종의 곁에는 온전히 마음을 터놓을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궁궐 안의 수많은 눈동자들은 모두 왕이 언제 쓰러질지만을 짐작하며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임금의 상에 그날 치명적인 음식이 놓였습니다. 저희들은 그 상차림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말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 밥상을 직접 지시한 사람이 바로 다음 보위를 이을 가장 강력한 권력자, 왕세제 연인군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형의 입맛을 돋우기 위해 손수 올린 정성이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방 안에서 동생 연인군은 무릎을 꿇고 형의 식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거대하게 드리웠습니다. 은수저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은수저는 독이 닿아야만 색이 변합니다. 게장과 감은 그 자체로 독약은 아니었기에 수저의 빛깔은 여전히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약해진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 방에 있던 모든 어이와 신하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경종은 말없이 게장을 씹고 감을 삼켰습니다. 평소 입맛이 없어 미음조차 넘기지 못하던 임금이 그날따라 수라상을 거의 비워냈습니다. 연인군의 눈빛은 침착했고
신하들의 고개는 더 깊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소리가 문창호를 스치고 새어나갔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대골 깊은 곳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바닥을 요란하게 두드렸습니다. 내관이 어이들을 부르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찢었습니다. 임금의 초소에서는 차마 듣기 힘든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경종이 배를 움켜쥔 채 마루를 구르며 토악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뻘건 토사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졌습니다. 침구는 땀과 침으로 얼룩졌고 숨소리는 톱으로 나무를 켜듯 거칠고 끊어졌습니다. 급히 달려온 어이들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맥을 짚는 의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궁녀들은 피 묻은 천을 끝없이 밖으로 실어 날랐고 밖에서는 군사들이 담장을 둘러싸고 경계를 섰습니다. 복통과 설사는 며칠 동안 임금의 진액을 완전히 말려버렸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는 살얼음 반 같았습니다. 수라간의 그 음식 때문이라는 소문이 담장을 넘어 골 밖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연인군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에는 짙은 두려움과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종 4년 8월 24일 밤, 마침내 가장 기이하고 숨막히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임금의 맥박이 점차 끊어져갈 무렵, 연인군이 갑자기 어이들에게 새로운 처방을 내렸습니다. 인삼과 부자를 섞어 달인약을 당장 올리라는 하교였습니다. 이공윤이 어전마루에 엎드리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하, 아니되옵니다. 인삼과 부자는 극양의 약재이옵니다. 기력이 쇠한 전하께 지금 이 약을 쓰시면 오히려 목숨을 재촉하게 될 것이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의 몸을 다뤄온 최고의 명의가 보기에 그것은 약이 아니라 불에 기름을 붓는 독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인군의 표정은 서늘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꿇어앉은 어이를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어서 다려오라. 승정원의 사관들은 먹을 갈며 이 살벌한 대화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치는 마찰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침내 쓰디쓴 탕약이 끓어올랐습니다. 궁궐 안은 매캐하고 쌉싸름한 양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한 모금까지 임금의 입안으로 흘러들어가는 순간 신하들의 호흡도 일제히 멈췄습니다. 약을 마신 직후 기적처럼 임금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얼굴에 희미하게 화색이 도는 듯 했고 굳어있던 몸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빵! 밖에서 무릎을 꿇고 대기하던 신하들 사이에서 안도의 긴 숨결이 터져나왔습니다. 어쩌면 임금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다는 헛된 희망이 잠시 궁궐을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이를 회광반조라 부릅니다. 촛불이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가장 밝게 타오르는 현상. 그로부터 불과 몇 시즌이 지난 새벽, 바람이 창호지를 심하게 흔들던 시각, 임금의 가슴이 서서히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던 병상의 기침, 소리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막만이 남은 방 안.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 왕의 죽음을 알리는 곡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20번째 태양이 그렇게 허망하고도 기묘하게 저물었습니다. 빈 용상 앞에는 차가운 새벽빛이 밀려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궁인과 신하들이 엎드려 대성통곡을 했으나 그 울음소리 너머에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주도했던 동생 연인군이 다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 최장수 임금이자 가장 뛰어난 성군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영조입니다.
하지만 피비린내 나는 소문은 왕관보다 무거웠습니다. 영조가 독이 든 게장으로 형을 죽였다. 이 짧고 지독한 문장은 궐 담장을 넘어 저작거리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거침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영조가 아무리 여진 정치를 펴고 나라를 살찌워도 그 잔혹한 수군거림은 한밤중의 그림자처럼 평생 그의 등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조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마저 뒤주에 가둬 죽인 무서운 아비가 되었습니다. 천하를 다졌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상처 입은 채 곤두서 있었습니다. 노년의 영조는 신하들 앞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울분을 토해내곤 했습니다. 자신은 결코 형을 죽이지 않았다고, 자신을 향한 의심은 너무도 억울하다고 실록에 스스로 변명하는 긴 글까지 남겼습니다. 역사상 어떤 왕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그토록 집요하게 매달린 적은 없었습니다. 영조의 수라상에는 평생 단 한 번도 간장게장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누군가 그 비슷한 음식을 상에 올리기라도 하면 왕은 분노하며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아니 살아남기 위해 걸어갔던 길. 과연 그날 밤 탕약을 강행하던 젊은 연인군의 마음속에는 형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올가매던 두려운 기다림을 스스로 끝내고 싶었던 차가운 욕망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 진실은 젖은 종이 속으로 영원히 스며들어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궁궐의 밤이 깊어지면 처마 밑으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바람결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촛불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수백 년 전 형의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침묵하던 젊은 동생의 짙은 그림자가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도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한 두려움과 탐욕은 결코 덮어지지 않습니다. 경종실록에 남겨진 그 기묘하고 숨막혔던 밤의 공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우리의 목덜미를 스쳐가고 있습니다.